내 이름은 정세월드, 도쿄 11년차 직장인. 매일같이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도쿄. 주말이지만 이런 날은 집에서 쉬는 게 제격이다. 평일 못 잔 잠을 소파에 누워 보충할까 하는데 살짝 뱃속이 허한 게 지금 시간 11시, 배고플 시간. 정세월드 집 냉장고를 부탁해는 안성재 셰프가 와도 무리. 정세월드, 오늘도 생존을 위해 강제 외출하는 사람은 일단 나왔지만 딱히 갈 곳은 없다. 이웃사촌 아니 이웃 비둘기와 안부 인사 좀 나누다 작별하고 도착한 곳은 가장 만만한 우리 동네 빵집. 그러나 문 앞에서 드는 생각, 오늘은 빵 기분이 아니다. 집에서 나올 땐 귀찮았으나 나오니 날씨도 선선하니 오랜만에 산책하고 싶은 동네가 생각나 가볼까 한다. 집 앞에서 열차 타고 5분만 달리면 도착하는 곳은 도쿄 하라주쿠역. 하라주쿠는 일본 1, 20대 문화를 선도하는 성지 같은 곳으로 방문자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는 메이지 신궁, 요요기 공원을 둘러보는 자연사랑 그룹으로 도쿄, 아니 일본 제일의 관광지인 만큼 하라주쿠를 처음 오는 사람은 무조건 들린다 보면 된다. 경복궁 한복처럼 유카타를 입는 외국인들도 보이는 이 자연사랑 구역은 너무 많이 와봐서 산책 코스 제외. 두 번째 여행자 그룹은 이곳 하라주쿠역에서 오모테산도로 이어지는 쇼핑 코스로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루트지만 정세월드 월 평균 의료비 5만원을 안 넘기는 남자는 그닥 상관없는 루트이다. 마지막 세 번째 코스는 이곳 하라주쿠의 시작이자 끝이며 정체성 그 자체라 할 수 있는 다케시타길, 다케시타도리. 일본 10대들의 패션과 문화는 이곳에서 시작된다 할 수 있는 하라주쿠의 상징 그 자체인 곳이지만 나는 사실 여기도 관심이 없다. 어딜 가도 붐비고 줄을 서는 청춘들의 놀이터 하라주쿠에서 나의 산책길은 A 코스도 B도 C도 아닌 정세월드 자칭 하라주쿠 둘레길 코스. 둘레길의 시작, 초대형 네스카페는 역에서 3분이지만 항상 여유로워 책을 읽거나 일하러 오기도 좋다. 하지만 일단은 산책 시작. 내가 이 동네를 좋아하는 이유는 도쿄 어디와 비교해도 재밌고 세련된 가게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아직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것. 예전엔 그저 한적한 동네였으나 요즘 들어 재미난 가게들이 하나둘 생기고 있으니 예를 들어 이곳 아나쿠마, 즉 구멍 곰 카페. 말 그대로 구멍에서 곰이 나오는 카페로 모든 소통을 이 구멍으로 곰과 해야 한다. 물론 곰은 말을 못하니 필담만 가능한 곰. 커피를 시키면 기다리는 동안 다양한 게임을 한다. 첫 번째 게임은 캡슐 뽑기로 커피 쿠폰이나 다양한 상품을 랜덤 제공하고 출신지를 물어서 국기를 흔들어 준다거나 시간 맞추기 게임을 하는 등 커피 한 잔에 다양한 코스가 포함되어 있어 SNS 시대에 최적화된 카페 일이라 자연스레 나도 한번 이란 생각이 들었으나 커피 한 잔 12,000원. 이건 무리. 곰 대신 사람이 내려주는 커피나 마시러 가야겠다. 찾아온 곳은 한적한 골목 지하에 숨어있는 하라주쿠의 비밀기지 같은 곳으로 일본 오래된 카페는 대부분 흡연이 가능한 데 비해 금연이라 특히 좋아하는 곳이다. 개업한 지 45년이 넘은 만큼 내부는 차분한데 옆자리 프랑스인들의 목소리만 들려오니 여기가 유럽이고 프랑스 시골 마을이다. 주문한 건 커피 한 잔과 햄치즈 샌드위치. 곰커피보다 300엔 비싸지만 만족도 차이는 300엔 아니 500엔 그 이상. 이 카페도 하라주쿠역 출구에서 도보 4분 거리이니 나는 아니 우린 어쩜 하라주쿠의 히읗도 모를지도. 잘 쉬고 먹고 나와 다시 시작되는 둘레길 여행.
오래된 거 말고 세련된 카페를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곳도 많은데, 예를 들어 이런 곳, 싱크 오브 싱스. 신기한 문구류나 재밌는 잡화가 많아 가끔 구경하러 오는 곳으로, 아무것도 안 사고 나가려면 어금니 꽉 깨물어야 하는 곳이다. 누군가 남긴 안녕 두 글자에 반가워하는 이곳은 사실 가게와 함께 있는 카페 공간을 더 추천하는데, 한적한 둘레길답게 아직 찾는 사람 없어 한가로운 하라주쿠의 오아시스라 할 수 있다. 내가 이 산책길을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는 눈이 시원해지는 나무들, 그리고 기본 60년은 넘은 오래된 아파트 구경으로 중간중간 나타나는 주민들만 올 법한 동네 사랑방 구경도 쏠쏠하다. 나 몰래 그간 생긴 가게들 구경하며 돌아다니는데, 불쑥 나타난 돈가스 간판을 보니 아까 먹은 샌드위치 양이 적었나 살짝 출출하다. 그래서 갑자기 시작된 동네 맛집을 찾는 여행. 동네 식당들을 기웃기웃거리다 먹고 싶은 게 생각나서 와봤다. 도착한 곳은 키마 카레 전문점 모쿠바자. 잠시 줄 서서 먼저 주문해놓고 유튜브나 보며 기다릴까 하다 책 읽는 앞사람을 보니 괜히 난 휴대폰 중독인가 싶어 폰을 슬그머니 집어넣었다. 하라주쿠 카레집에 어찌 알고 찾아온 누가 봐도 외국인 관광객 1인. 카레는 일본 서민들의 소울푸드로 어지간한 곳은 바로 망하는 카레 맛의 진심인 치열한 나라인데, 이곳은 20년 넘게 사랑받고 있는 하라주쿠의 보물 같은 곳이다. 주문한 건 대표 메뉴인 계란 후라이, 아니 치즈 키마 카레. 이게 대표 메뉴인 이유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으리. 원래 키마 카레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여기껏 맛있으니 하라주쿠에 처음 오는 분은 들러봐도 좋으리라. 너무 잘 먹고 나와서 배 빵빵 두들기며 소화시킬 겸 걸어보는데, 커피도 이미 마셨겠다. 이제 뭐 할까 생각하다 오랜만에 가볼 만한 곳이 떠올랐다. 도착한 곳은 바로 이곳. 외국인 여행자 방문수 영예 수렴하는 시부야 중앙도서관 정세월드. 알고 보면 시부야구 구민 1인으로 내가 낸 세금 활용하러 가끔 들리는 도서관이다. 가장 좋아하는 코너는 단연 잡지 코너로 거의 모든 잡지 최신호를 구비해 두고 있는 데다 과월호는 이렇게 공짜로 주기도 해서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다. 한국처럼 일본도 요즘 도서관은 꽤나 한적하니 공부하러 온 수험생들의 이용이 줄을 이루는 것 같았다. 나도 잠시 회사 일을 할까 노트북을 꺼내다가 급 하기 싫어져 도서관을 나서본다. 조만간 만화책 들고 다시 오기로 약속하고 이어지는 하라주쿠 변두리 투어. 한국의 도심가 주택은 이런 느낌의 아파트가 대세인데 비해 일본에선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집들이 보여 재밌는데, 그중 흥미로운 곳이 바로 이곳. 얼핏 보면 그냥 평범한 아파트 같지만 설계부터 공용주택으로 만들어진 고급 쉐어하우스로 개인방 외에 주방, 식당 등의 공간을 공유한다. 쉐어하우스 자체는 예전부터 있던 개념이지만 단순히 집값을 아끼는 목적을 벗어나 예술가, 모델 등 하라주쿠에서 가장 힙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브랜딩으로 무려 10년도 지난 2012년 오픈했을 땐 가히 충격적이었다. 근데 뭘 계속 먹었더니 배가 살짝 싸한 게, 그럴 땐 나의 도쿄 최애 화장실 중 하나인 더 하우스. 도쿄 정부는 공중 화장실 정비 사업에 완전 진심으로 안도 다다오를 비롯한 세계적 거장 16명과 함께 총 17개의 공중 화장실을 만드는 더 도쿄 토일렛 프로젝트를 진행. 공중 화장실을 찝찝한 곳이 아닌 즐기는 곳으로 만들었다. 다음 목적지는 쉐어하우스 건너편에 새로 오픈한 바로 이곳. 의류 브랜드 데우스 플래그십 스토어. 겨우 한 달 전 오픈해서 나도 처음 와보는데
1층이 카페, 2층이 매장인 것 같다. 누가 봐도 일본 한정 같은 제품도 보이고 꽤나 널찍하니 사람도 없어 한적한 게, 이 브랜드를 좋아하는 분들은 하라주쿠에 오시면 들러봐도 좋을 것 같았다. 다시 1층으로 내려가는 길, 고소한 튀긴 냄새가 달콤하다. 기업 화환 하나 안 보냈는데 음료라도 팔아줘야지 싶어. 어디 보자. 이 감성엔 역시 맥주지. 감자튀김도 먹어가며 나만 없는 건너 테이블 강아지 구경을 한다. 많이 걸었는데 덕분에 잘 쉬고 밖으로 나가는 길, 사실 좋아하는 브랜드라 그냥 나올 수 없었는데 최애 화장실로 들고 가 갈아입고 나왔다. 좀 전까진 오사카 관광객이었으나 지금은 누가 봐도 하라주쿠 관광객. 하라주쿠 둘레길 변두리 여행의 끝은 하라주쿠 상점과 뒷문으로 이어진다. 이곳 역시 젊은 10대들이 좋아하는 가게들보다는 좀 더 재미난 가게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한국에도 진출한 빔즈에서 운영하는 레코드샵, 이미 한물간 CD 음반은 물론 카세트 테이프나 플레이어까지 절찬리에 판매 중이어서 애추억에 빠져 사는 나 같은 사람들은 쉽게 빠져나오기 어려운 곳이다. LP판들 잠시 뒤적뒤적거리다 밖으로 나와 이어지는 산책길. 최근 도쿄의 빈티지 트렌드는 동네 시모키타자와가 이끈다지만 구관이 명관 하라주쿠가 밀릴 수 없지. 도쿄, 아니 일본 어디에도 밀리지 않는 빈티지 중고샵들이 있으니 쇼핑,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천국 같을지도 모르겠다. 아, 근처에 재미난 가게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휴대폰엔 필름도 커버도 안 붙이지만 디자인이 재밌어 가끔 구경 가는 가게, 카스페이스. 일본 느낌 가득하며 산뜻한 색감이 귀여워 가끔 와서 구경은 하지만 앞으로도 케이스는 안 쓸 테니 고객이 되긴 힘들 것 같다. 내가 올 줄 알았는지 누군가 미리와 남겨둔 메시지를 읽고는 다시 이동. 재미난 걸 보러 간다. 도착한 곳은 1950년대 후반 지어진 약 70년 된 아파트로, 얼핏 보면 불량 청소년 아지트일까 긴장되지만 용기를 가지고 다시 보면 알록달록 귀여운 예술 공간이다. 70년 된 아파트를 무려 30년 전에 개조해 만든 이곳은 디자인 페스타 갤러리로 70개 넘는 공간에서 누구든 저렴한 비용으로 전시할 수 있고 모든 관람료가 무료이니 일단 들어가 보자. 오래된 지배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방마다 전시품과 작가분이 계셔 잡담도 하며 재밌게 볼 수 있으니 일본의 젊은 아티스트들과 교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신선하고 재밌는 공간이 또 없으리라. 마치 2000년대 초반의 서울 쌈짓길 같달까? 알 수 없는 닌자에서 살아있는 전화기들 구경까지 재미가 쏠쏠하다. 아파트 겸 뒷마당인 작은 카페 겸 바도 있으니 하라주쿠 숨겨진 공간 인정. 미로처럼 얽힌 건물들 사이를 지나 나가는 길.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인 거주지였던 하라주쿠는 서양 문물을 동경하던 젊은 층이 유입되며 빠르게 발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문화의 발상지로 떠올랐다. 단순 쇼핑거리가 아닌 50년, 100년 역사의 하라주쿠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선 아직 우리 한국 여행자들은 찾지 않는 하라주쿠 변두리 여행부터 해보는 건 어떨지 조심히 추천드리며, 오늘의 하루종일 하라주쿠 둘레길 여행은 그럼 여기까지.